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미인분을 모셨고요.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번 같이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가를 이용한 코 강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양지인 선생님과 한번 말씀 같이 나눴던 적이 있고요. 네네. 오늘은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요가라는 제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안시켜 드리는 과정에서 양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요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요가라는 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호흡법 아니면 아주 기묘한 동작 그런 좀 극단적인 모습밖에 잘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가라는 건 일종의 뭐 철학체계처럼 너무 아주 방대한 양을 포함하고 있고 요가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운동들이 꽤 많이 그런 개념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요가에 대해서 우리 양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 듣기 어려운 좀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미모는 더 빛이 나시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요가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호흡법 하는 거, 저번에 저랑 호흡법에 대해서 주로 네네. 말씀해 주셨 시간이었고, 호흡법, 그리고 뭐 좀 기묘한 동작, 멋있는 동작, 네. 보통 그 두 가지를 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요가가 되게 폭이 넓다면서요, 선생님? 네네. 요즘에는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보고 예전처럼 막 고난이도 막 물구나무 서고 막 이상한 꼬고 막 들어가고 막 뒤집고 이게 요가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좀 통증을 줄이고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요가를 찾고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원래 노인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게 태극권이 좀 권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태극권이 되게 호흡 조절을 하면서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태극권에서 그런 부분을 주로 보급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중국 그런 TV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느리고 천천히 공원에 나와서 국민 체조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좀 적을 것 같은 동작을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제가 척추한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건 코를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호흡 조절. 저는 요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어떤 운동보다 호흡 자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호흡이라는 게 복행근, 코 근육 자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코를 잘 컨트롤한다? 그게 호흡 조절을 잘한다고 결국 코를 강화하는 거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결국 코가 약해지면은 합착을 잘 못 견뎌서 보행 장애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코를 잘 유지시켜주고 하는데 저는 요가가 되게 크게 노인분들이 요가라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요가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점점 가면 갈수록 관절이 굳고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근력도 또 점점 사라지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통증이 점점 무언가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가는 그런 곳들의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관절에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고 눌려져 있는 것을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서 아픈 데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 라는 의미. 그리고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운동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폐도 움직임이 없어서 많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켜보면 호흡을 거의 잘 못하고 이런 대로 숨을 쉬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몸통 전체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 호흡만으로도 내 몸통 전체에 몸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많이 들리는 말씀이긴 한데 결국 호흡을 잘 조절하는 게 결국 코어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어떻게 습관을 들였냐면은 내가 말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하는 거를 습관을 들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말할 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하게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제 허리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이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요가 호흡도 많은 부분 배워서 그게 일상생활에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 호흡을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요가 동작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것들을 일상생활로 가지고 왔을 때 진정한 자가 어르신들이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요가 호흡법들을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몸을 잘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예. 그냥 내 손을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얹어요. 한 손은 심장이고 한 손은 그냥 아래 복부예요. 그래서 그냥 마실 때 배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숨이 아니면 몸통이 커진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고 내쉴 때는 커졌던 몸이 다시 작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게 되면 코어도 복부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이런 흉곽, 갈비뼈 사이사이들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호흡법이 있고요. 보통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호흡법은 아랫배랑 윗배랑 동시에 네. 같은 정도로 확장시키는 호흡을 네.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좀 흉식 호흡을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쓰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맞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요가의 호흡법이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많이 뵙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뭐 노인이 되시면 30%가 넘게 우울감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그런 우울감이나 어조의 통증은 보통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명상이죠. 일종의 요가나 요가 명상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요가랑 명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함을 많이 줍니다. 보통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프고 불편할 때 그 요가 호흡법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운동의 효과도 있고요. 마음 자체에 불안감을 줄여줘서 통증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제가 허리 치료하거나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자주 느끼는 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은 통증을 잘 조절을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약하게 아픈 거랑 중간 정도 아픈 거랑 많이 아픈 거랑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이상 몸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 안 아픈 일 따위는 없습니다. 안 아프려고 아무리 약을 쓰고 어떤 수술하고 뭐래도 어느 정도의 통증은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불안해하지 않아야지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아야지 약간 아픈 거 조금 더 아픈 거 참으면 안 되는 통증 이걸 구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재활이 잘 안 되시고 생활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원래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더 아프면은 너무너무 겁을 내세요. 이게 너무 심하게 아픈 거랑 약하게 아픈 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은 활동량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외래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몸이 안 아프려면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설명을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아픈 동작을 피하거나 그 동작을 덜 아픈 동작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약간 아픈 거랑 많이 아픈 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동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이제 몸이 급격하게 늙어버리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가 호흡을 해서 명상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럼 요가를 하면서 명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선생님? 사실 따로 명상을 한다라는 건 없고 그냥 뭐 누워서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침에 눈 떠서 아, 나 오늘 스케줄이 뭐고 아, 나 오늘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냥 이 간단한 자체가 명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낸다면 한 5분, 10분 그냥 같은 장소에 좀 앉아서 예, 뭐 예. 호흡의 속도를 관찰하든지 내 기분 상태를 좀 관찰해 본다든지 뭐 그때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다라는지 그런 걸 좀 인지를 하고 감각을 깨우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동작을 하면서 동작을 하는 와중에 나 여기가 이렇네. 나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네. 아니면 내가 숨을 이렇게 쉬니까 이렇게 되구나. 라는 그냥 그런 와중에 호흡을 한 자체가 저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 재활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호흡 훈련을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호흡 훈련을 차분하게 잘 수행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지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몸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내 몸에 대한 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요가나 필라테스나 보통 이런 종류의 태극권이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운동들의 공통점은 호흡을 조절을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느리게 움직이고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거의 모든 노인분들한테 권하고 몸에 좋다고 인정하는 운동들, 서구권이든 동양권이든 고대부터든 현재까지는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운동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비교적 꼭 크게는 아니고 좀 일반적인 경우가 좀 더 크게 호흡근을 좀 더 많이 사용하면서 호흡을 하고 마음의 호흡 자체를 일정하고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느리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 몸이 어떤지 잘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보통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인정된 운동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가 전문가 분을 모셨으니까 뭐 좀 요가제의 좀 장점들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가의 장점은 일단 기구를 쓰지 않는 맨몸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냥 한 평에 그냥 매트 하나 깔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운동을 늘 할 수 있다. 셀프 운동이 가능하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은 몸을 부드럽게 이완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플러스 이게 잔 근육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티는 동작들은 근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완과 강화 그리고 유연성과 근력 이거를 왔다 갔다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이 신체 기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실질적으로는 결국 재활을 해보면 결국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보통 재활을 시켜보면 재활을 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재활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시는 어르신들이 재활을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활을 잘 안 끌고 가지는 분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재활 수술하고 재활 교육을 시키면은 제가 그냥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호흡 강화를 위해서 재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가 제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로 여기서 제가 만족하시는 기준은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엔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거를 한 3, 4개월 안에 만드는 거. 다른 데는 힘을 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가 힘이 드는데 이 기준을 달성하시는 분은
매우 소수시고요. 원래 못 하시던 분 이걸 달성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그 달성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일단 좀 차분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세요. 누구한테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지도라든지 치료사들의 지도를 참고로 내가 깨달아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재활이 잘 안 이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이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정 기본 골격까지는 배울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내 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내 몸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몸의 인지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을 시켜서 이 향상된 인지 능력으로 다른 데 힘을 빼고 아랫배에만 힘을 주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인 선생님은 그러니까 보통 그 환자분들한테 그 회원님들한테 요가 교육을 하다 보면 아마 비슷한 걸 교육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다른 데는 힘을 빼고 어깨, 윗배, 어깨, 몸에 다 힘을 빼고 네네. 아랫배에만 힘을 주는 걸 교육을 하시는 게 맞죠? 네네, 하죠. 네. 보통 그 트레이닝 시켜보시면은 네. 그거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하시는 분이? 한 10분 중에 한두 분? 한두 분?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보통은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수년하셨는데 제 지인 중에서도 필라테스를 수년하셨고 호흡에 대한 강조를 계속 받으시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게 생각보다 이게 그럼 그분이 투자한 시간이 적어서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려고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비슷한가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요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게 좀 달성이 쉬울까요? 일단은 노인분들 자체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조금만 어떤 동작을 하나 시켰을 때 동작을 해보는데 뭔가 겁이 나거나 아프다고 확 느끼는 순간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이런 것까지 운동을 시켜라는 것까지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호흡 저번에 네. 호흡은 저랑 같이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서 저번에 한번 보여주셨으니까 네. 호흡 말고 연세가 높으시면 그래 한 75세 정도 되는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요가라고 한다. 진짜 보여주시게요. 간단한 거는 이런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숫자에 맞춰서 접는 거? 이게 인지 능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면 이게 접다가도 두 개를 동시에 접기도 하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끝, 발가락 사용하는 거, 왜냐면 발가락도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펼치고 오므리고 이러한 연습부터 저는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그럼 근데 그런 거를 할 때도 호흡은 원래 말씀하셨던 그 요가식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하는 박자에 맞춰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겠죠? 네. 예. 그렇지만 처음에는 동시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시킨 다음에 이게 뭐가 하나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통합적으로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운동하면은 나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될 만한 몸의 상태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협착증을 치료하는 의사인 관계로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허리가 곧게 펴지시는 분들은 자세 유지가 바로 될 수 있으면은 걷는 거 저는 차라리 달리는 게 아주 심폐지구력도 올리고 호흡도 강화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근력 운동도 적당히 되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벼운 달리기 정도가.
그런데 보통 꼭 그런 것만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말씀한 요가식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가락, 발가락 접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내 몸 전체적인 인지를 높여주는 네.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게 그 운동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것처럼 생각하시지 않고 이런 것부터 운동을 하시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어르신들 삶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제가 환자분한테 제일 자주 말씀드리는 게 내가 늙는다는 걸 인정하고 덜 늙게 하기 위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시고 맞아. 젊어지려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노인분들은 내가 늙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몸에 힘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다리가 저리면 저린 대로, 협착증 때문에 마비가 왔으면 마비가 왔는 대로, 수술을 해서 허리 수술을 하고 뭐 허리 나서밖에 해서 허리 움직일 때 아프면 아픈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더 아파지지 않기 위해서 통증을 더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량이나 재활을 하다 보면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게 재활이지 내가 이걸 통증을 참고 해서 그걸 이겨내는 게 재활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랑 나이 드신 분이랑 젊은 사람은 기본 출발 선상이 다르다고 네, 맞아요. 그거부터 인정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재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자기 상태를 깨닫기. 이게 잘 되면 재활 한 80%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깨달아지면 스스로 환자분이 해결책을 찾으세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시면은 혼자 하는 운동이 다 맨날 사고로 치시는 거예요. 혼자 하는 모든 생활 습관이나 모든 동작이 사고로 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힘이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시는 게 받아들이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서 언제든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네. 그런 걸 좀 교육을 시키세요? 노인분들을? 저는 일단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눠요. 네. 그래서 일단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대하듯이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하면서 되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러고 있다가 슬슬 이렇게 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운동을 사실 반만 하더라도 그 안에 또 대화도 나누고 친밀감도 쌓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계시면 좀 외롭고 좀 우울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운동하러 오는 자체가 이미 즐겁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 같아요. 보통 저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노화의 척도를 뭘로 볼 것이냐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근감소라는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행 속도가 느려졌으면 보통 저는 노화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협착증이든 아니면 협착증이 아니라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통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 더 지나면은 허리가 숙여지고 조금 더 지나면은 안 아프게 보행 거리가 줄어들고 보통 이 순서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좀 허리가 숙여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보행 거리가 줄어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여서 환자분들이 저는 보행 속도가 느려졌을 때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때 내가 보행 속도를 잘 결국은 대부분 그게 노화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협착이 심해서 그런가 하면 협착을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협착을 꼭 수술적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행 속도를 다시 늘리려고, 보통 그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적게 해서 이게 안 불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보행 속도가 늘어졌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적극적으로 뭐 식사 양을 좀 늘리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보든지 어떤 형태로든 보행 속도가 느려진 거를 다시 회복하도록.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보행 속도는 느려진데 양을 늘려서 커버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그거는 더 빨리 마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보통 그 자기를 제대로 관리하시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르신들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잘 못 걷기 시작한 만보를 걸으세요. 원래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만보 잘 안 세거든요. 잘 안 걸어주신 분들이 만보를 걷는 거가 꽤 많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근데 이게 내가 보행 속도가 좀 느려졌으니까 내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운동 양을 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몸의 컨디션을 우리 요가 선생님도 좋고 뭐 필라테스 선생님도 좋고 어떤 생활체육이든 어떤 스포츠든 뭐 여러 가지가 좋을 수가 있으니까 속도 자체가 원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게, 노화 같은 경우는 초기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래서 좀 늦출 수 있도록. 우리가 젊어질 수는 없고 회춘을 할 수는 없겠지만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고요. 이 늦춰지는 거에 따라서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최종적으로 갖는 결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보통은 그 90대 먹어도 한 90대셔도 진짜로 70대 초반 같은 60대 후반 같은 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분들은 연세는 드셨지만 딱 얘기를 해보면 되게 젊으세요, 몸이. 그게 사람이 생활 습관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의사지만, 그러니까 의사랑 상담하는 건 괜찮은데 상담은 많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랑. 근데 어떤 종류의 치료든 많이 받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꼭 최소한의, 길게 봤을 때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평생 병원을 가는 횟수가 저는 아마 적은 게 오래 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프지 않게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셔서 고혈압이 안 생기게 관리할 수 있고 당뇨병이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지, 고혈압을 잘 치료하는 건 약을 잘 먹는 거지 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병이 안 생기게 관리하지 당뇨 치료를 잘 받는 게 당뇨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가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거고, 고혈압이 더 나빠지거나 고혈압이 내 몸이 망가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거지, 당뇨가 안 생기게 관리하는 거랑 고혈압이 안 생기게 관리하는 건 그건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노년에 보시면 연세가 드셨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활동량을 내 몸에 부담이 안 되게 내 몸의 인지를 향상시켜서 잘 관리하시는 게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저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 좀 샜네요. 그러니까 요가 동작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노인분들은? 일단은 굳어져 있는 근육들을 뭐 소도구나 뭐 어떤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좀 풀어놓은 다음에 스트레칭,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이 회복이 된다면 근력 운동을 조금씩 섞어서 보통은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요가라는 거는 요가의 특유의 호흡법을 가지고 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의 모든 동작이 요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거의 모든 동작. 그러니까 요가만의 특별한 동작이 있다기보다는 네. 요가식의 호흡법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동작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요가의 크게 봐서는 요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네네. 요가는 워낙 그 내용 자체가 폭이 넓어서 방대해서 네. 이거를 저희가 뭐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드리긴 좀 어렵고 그러면은 아까 또 아까 손가락 운동 하는 거 소개해 주죠. 또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요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는 그냥 어깨를 이렇게 들고 내리는 것 또한 진짜 막상 시켜보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뭐 50견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등이 굳어 계시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쪼꼬매지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좀 많이 연습을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깨 루핑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쭉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등 뒤를 이렇게 꼬집는 연습? 그리고 꼬집어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래서 어깨 이런 관절 가동 범위를 조금씩 움직이고 넓혀내는 방법을 간단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피디님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띄워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하는 시간을 좀 답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요가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천천히 그러면은 이영숙님이 질문 주셨네요. 그 목과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는데 요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거는 충분히 다 가능하고 그런 디스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요가 동작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병원에서 오면은 급성 디스크일 때 저는 숨쉬기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호흡 근육에서 힘을 적당하게 잘 주는 걸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허리가 덜 아파요. 급성 디스크가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보통은 급성으로 디스크 손상이 있으면은 저는 너무 극심한 경우만 아니면은 실은 아주 극심한 경우도 호흡 훈련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숨 쉬는 때 호흡 근해의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있으면은 주고 있어야지 몸을 움직일 때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아픈 것 자체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내 몸에 그러니까 척추도 허리도 결국 힘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허리가 움직여질 때 아픈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잘 조절하면 요가 호흡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결국 코어에 힘을 잘 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 자체나 목이나 허리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허리 디스크 같이 있으시면은 요가는 아주 권장할 만한 운동입니다. 근데 아주 권장할 만한 운동이 맞건데 그 요가의 광범위한 것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요가의 호흡법이 아주 권장할 만한 게 맞고요. 그 호흡법을 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안 돼 그 호흡법을 유지하면서 몸의 다른 부분과 연결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양진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숨쉬면서 손가락, 발가락 같이 하는 거랑 숨 쉬는 거랑 같이도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 호흡 훈련을 자체로 해서 호흡을 제대로 실행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이 호흡을 실행하면서 다른 관절, 다른 움직임을 같이 해낼 수 있는 협응력을 만드는 게 결국 재활이거든요. 실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천천히 인지를 만들면서 요가 동작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2, 3년 안에 내가 요가 동작 몇 가지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은 누구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럼 요가를 보통 어차피 요가는 평생 하는 운동이니까요. 네네. 요가는 평생 하는 운동이니까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평생 하는 수련이니까. 그렇죠. 평생 하는 수련이니까 보통 그래도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사실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아프면 이제 사실 운동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똑똑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 교회에서 가끔 드리는 설명인데요. 원래 아픈 거는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네. 아프기 전에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아프면 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안 아팠을 때 재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안 아플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환자분들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될 때 운동을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고요. 네네. 그리고 그 수술 치료가 잘 원만하게 되면 안 아파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운동해야 될 때거든요. 네, 다시 하는데 맞아요. 그때 운동을 안 하세요 또. 그래서 맞아요. 한 단계씩 늦게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드리는 어르신들한테 저는 운동의 보통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원래 평소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50대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규칙적인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마 요가도 시기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몸이 비가역적으로 늙어가는 게 시작되는 시기가 네. 보통 한 50대 정도, 네, 맞아요. 50대 정도라고 보통 보기 시작하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한 40대부터는 늦어도 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40대.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 제 주변 40대 언니가 있는데 갱년기가 벌써 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미리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홍홍마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무릎 연골 수술하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보행이 정상이 안 돼서 기구 필라를 시작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행이 정상이 안 된다. 기고필라? 근데 보행이 정상이 안 되면 일단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실까요?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수술하신 1년이 되는 게 보행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무릎이 불편해서 다리를 저는 건지 무릎이 덜 펴지는 상태인지 다리 힘이 떨어지는 상태인지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은 무릎의 통증 때문에 걷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를 보행이 정상이 안 됐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네. 실질적으로 저시는 분들은 네. 저렇게 표현 안 하시고요. 다리를 그러니까 전다고 표현을 하시지. 약간 이런 불편한 환자분이 느끼기에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거일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이 걷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걷기 운동하기 어려워서 기구 필라 하신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기구를 가지고 필라테스는 건강이 가장 여러 가지가 서양에서 많이 해서 과학적 이론적으로나 검증이 좀 잘 돼 있고 그 강사님들 편차는 크지만 교육들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되게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라테스 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목적의 문제입니다. 보행을 정상을 만들려고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는 건지, 네,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기종님께서 원장님 요가 하시냐고 물어. 요가요? 근데 그러니까 요가에서 하는 것처럼 숨을 쉬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명상 같은 걸 좀 하고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서 명상하러 학업 성적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걸 저 원래 하던 편이었고요. 그리고 허리 수술하면서 환자들 재활을 위해서 코 강화 훈련을 시켜드리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 요가의 호흡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김기종님이 말씀 주셨어요. 오랜만에 엑스레이 찍으니 척추 굴곡이 줄고 평평해지는 노화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좋을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척추 허리가 약간 굴곡이 준다는 거는 요추 전만이 좀 소실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C자 형태가 줄어든다. 일자로 가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리 엉덩이를 좀 시켜서, 근데 오리 엉덩이가 허리를 꺾는 오리 엉덩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엉덩이를 약간 골반을 앞 뒤로 이렇게 기우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면 척추 사이에 이렇게 저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회원들에게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굴곡이 줄고 평평해진다. 무슨 뜻이냐면 그게 퇴행성 변화거든요. 디스크 높이가 점점 더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오래 쓰고 싶다. 한 가지요. 덜 늙어야 되는 거고요. 덜 늙으려면 어떻게 되냐? 적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코어가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가 똑같이 움직여도 허리가 적게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강화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언제나 요가 호흡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전제로 되는 요가 호흡 자체가 핵심입니다, 실은. 네네. 그게 핵심이고 그 상태에서 그런 동작을 하시는 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굴곡 신전만 따라 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사악한 굴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이 요새 허리가 자주 아파도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없고요. 연세가 들어도 허리가 안 아픈 사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뭐 할 때 허리가 아프고 뭐 할 때 허리가 안 아픈지를 스스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설명이 돼야 그게 피해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뭐 단순한 예를 들면은 내가 15분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하면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뭘 하냐면은 30분 동안 설거지를 하고 아파서 들어 누우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한 15분 정도 하면 아프다는 걸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은 10분 정도 나눠서 2번의 설거지를 하면은 대부분 일도 하시고 아파서 들어누는 일도 없어지신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아픈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나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요가 호흡이라든지 명상 같은 걸 하시는 게 이렇게 그거를 아픔이 있다는데 환자분들이 그걸 왜 모르시는 거냐면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를 요가 호흡이나 그런 요가적인 스트레칭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이 좀 평온해져서 아픈 건 아픈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하면 아프고 어디까지 하면 덜 아픈지를 환자분께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이게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 환자분들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 6, 7시간 걸려서 정말 힘들게 병원에 오셨는데 뭐 할 때 아프세요? 뭐 여쭤보면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게 환자분이 많이 아파지신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크세요.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고 네.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강도로 아픈지 이거를 아는 게 의학 정보를 스스로 깨닫는 게 의학 정보를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학 정보라는 건 치료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아는 건데 이걸 알면 아픈 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요가 호흡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그런 가벼운 스트레칭을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프고 뭐 할 때 덜 아픈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가시는 게 진정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회원님들
회원한테 회원들인데 아픈 분들이 더 많이 오시니까 예, 예. 아, 어디가 아파요? 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게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 부위를 저는 직접적으로 짚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나는 지금 내 몸의 인지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인지하고 그런 감각이 깨워지면 재활할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아픈 거를 내가 뭐 할 때 제가 전 치료 같은 걸 하면은 자기의 통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 재활을 잘합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내가 오늘 3개 아픈 줄 알아야지 내일 내가 4개가 아파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4개 아프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오늘 3개가 아픈지 알아야지 내일 내가 2개 아프면 활동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늘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아픈지, 오늘 내가 뭐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아픈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결국 재활이 되는 거거든요. 요가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걸 어느 정도로 강도로 하고 있는지를 내 몸이 느껴야 되고, 네. 이거를 내가 할 때 불편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네. 그게 저는 운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김영수 님이 낮은 산에 앉아서 밴드 스트레칭 하는 게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셨네요. 낮은 산이나 앉아서? 낮은 산을 낮은 등산. 낮은 등산은 당연히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오는 게 사실 그렇게 무릎이랑 발목에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걸으시는 게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보통은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내가 재미있어야지 그걸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 제가 좋아하는 운동 하시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산 자체를 다니시는 거는, 보통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몸이 흔들리는데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보통 협착이 되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면 별로 좀 덜 아프시니까 허리를 숙이고 산을 막 열심히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쓰는 양이 많아서 허리가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고요. 그리고 근육 강화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근육 강화에 문제가 되는 건 단백질 섭취가 적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에 어르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운동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백질은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낮게 나면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시면서 몸에 근육이 확 말라버리신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그 성인병보다 근육 마르는 게 훨씬 더 사악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뭐든지 과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육 강화에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육 강화를 유산소 운동이 우선이고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보통, 저번에 제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랑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조차도 근육 강화보다는 유산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연세 든 분한테 훨씬 더 주는 이익이 큽니다. 훨씬 더 이익이 크고, 그 다음에 근육 강화는 그 밑에 있는 보조적인 거여서 유산소 운동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 요가는 네. 유산소 운동인가요? 무산소 운동인가요? 저는 유산소, 무산소를 섞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숨이 유산소 하듯이 가빠지거든요. 그러면 심박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런 걸로 따지면 유산소고, 그 안에 좀 버텨내고 유지하고 그런 동작들을 봐서는 또 근력이 포함되니까 약간의 무산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석이조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운동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있다고,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코어 강화 운동 자체가 그것만큼이나 따로 개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코어가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보통 아주 많은 수의 보행을 연세가 우리가 옛날에 알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허리가 자꾸 숙여지시다가 지팡이를 짚다가 어느 날 낙상해서 이게 잘 댁 밖으로 못 나오게 되시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다수가 협착증 때문이고요. 이 협착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코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가 약하면은 허리가 흔들리겠죠. 허리가 흔들리면은 허리가 자꾸 뻐근하게 아플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뻐근하게 아프다 보면 그런 염증들이 쌓여서 관절이,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고 그 두꺼워진 척추 관절이 내부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게 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꼭 요가로 모든 운동을 하게, 저는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하시면서 근력 운동 대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김영수님 말씀하신 밴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대신 저는 요가 같이 호흡 운동을 딱 같이, 유산소 운동이랑 호흡 운동을 같이 하시고 약간의 뭐 요가에서 할 수 있는 약간의 근력 운동 정도를 하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더 올바른 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산소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근력보다는 유산소 운동하면은 최소한의 근력은 다 생겨요. 근 감소 안 합니다.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근 감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데 코어가 약해서 허리가 박살을 하시는 분들, 허리가 망가지는 분들 꽤 많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코어를 강화해서 척추가 덜 망가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 두 개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운동을 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유산소, 요가 같은 코어 강화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요렇게 환자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유산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유산소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그러니까 숨이 가빠야 유산소 운동입니다. 땀이 나야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건 본인 기준인 예, 거죠? 자기 몸에다, 어떤 사람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쁜 사람, 그 사람은 계단만 올라가도 유산소 운동이 되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막 달려도 숨이 안 가쁘면 그분은 유산소 운동이 상대적으로 별로 적게 되시는 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내가 이 운동을 영원히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좀 더 뛰면 내가 못 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건 강도가 센 거고요. 내가 이 정도는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강도, 대화가 가능하고 땀이 살살 나고 요 정도 강도가 보통 한개 심박수의 한 60%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가벼운 달리기로 하셔도 좋고 걷기로 하셔도 좋은데, 이제 걷기로 이 정도로 하려면은 꽤 빨리 걸어야 돼가지고 몸에 무리가 가실 가능성이 커서 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걷기로 이거에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걷기만 해서 이게 달성이 되면 걷기로 달성하셔도 좋은데, 걷는 것보단 자전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해서 한 개 심박수의 한 60% 선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느낌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그리고 코어를 강하게 한 요가 호흡 잘 익히셔서, 우리 지인 선생님 채널도 있고 지인 선생님이랑 저랑 옛날에 같이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호흡 잘 단련해서 코어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마지막으로 제가 이순옥님이 질문 주셨네요. 서서 집안일을 많은 시간 하는데 운동이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많이. 근데 집안일과 운동은 별개여서요. 사실 그것도 일은 일이지만 운동은 사실 따로 시간을 내셔서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가 집안일이 왜 운동이 아니냐면은요,
그 집안일에서 근육 안 땡기시잖아요. 그냥 힘 그냥 집안일에서 숨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차야 되고요. 근력 운동은 근육이 땡겨야 됩니다. 코어 운동은 인지 운동이어서 밸런스 잡으려는 동작을 계속해야 돼요. 서서 집안일을 많은 시간 하는 동안 근육이 필요해서 밸런스는 잘 깨지고요. 근육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발달돼 있는 근육에 대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에 맞춰서 힘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근육도 잘 안 생깁니다. 근육도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서서 많은 집안일을 많은 시간 한다면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일 안 하시는 분보다 서서 집안일을 많은 시간 하시면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산소 운동 도저히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균형 잡기가 아까 우리 양재 선생님의 네. 호흡 운동, 요가의 호흡 훈련 같은 걸 꾸준히 받으시는 게 한 3개월, 6개월에서 이걸 깨달으시면은 내 몸이 한 단계 더 안전해졌다는 거를 모든 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지인 선생님께서 네. 요가에 관심 있는 노인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간단하고 뭐 이런 게 운동이야 할 정도로 간단한 것부터 많이 시작하니까 좀 쉬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여러분 약 먹는 것보다 병원 자주 가는 것보다 운동 한 가지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오래 삽니다. 맞아요. 동의해주셔서. 그래요. 예, 뭐 토요일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진선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아유, 네. 예,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